예, 오늘도 시장에 변동성이 있네요. 오후장 터닝 포인트, 오후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오셨고요. 차영주 전문위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나눌 얘기 전에 지수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힘드네요, 장이요. 그렇죠? 뭐 좀 올라갈 만하면 위로 좀 붙이고 코스피는 2,500을 내줬고 뭐 그 정도야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이 코스닥은 뭡니까? 또 1.3%가 밀려나면서 충격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에 이게 이 상승으로의 반전 터닝이 가능할지 아니면 더 밀려가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될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제 미국도 나스닥이나 뭐 선물 빠진 것들은 결국 이제 FOMC에서 제롬 파월의 매파적 발언을 좀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시장도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FOMC 때문에 좀 긴장해서 좀 빠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FOMC를 유추할 수 있는 졸츠 보고서가 나왔죠. 네네. 구인구직 보고서. 네. 그것이 세게 나왔어요. 네. 900만 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도 상향 조정했는데 지난달 상향 조정고에 10만 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는 3월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낮추는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내용이 무조건 고용이 엄청 탄탄하다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네. 자발적인 퇴사율이나 이런 거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헤드라인 넘버 자체가 900만 명이 넘어서 한 10만 명 늘었는데 소기업, 그러니까 영세기업 있지 않습니까? 10인 이하 여기서 한 30만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저께 나온 졸츠 보고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건 아주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번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나오고 FOMC 봐야 되는데 빌미를 줬죠. 조금 경계하라.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민감한 나스닥이나 반도체가 빠졌는데 애플에 대한 전망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애플 아이폰에 대한 올해 판매 계획의 판매 전망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에서 한 15% 이상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싸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그 빅텍 실적들 나온 거 보면 뭐 실적 자체가 그리 나쁘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 시간에서 빠지고 이렇게 부담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 나온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하고 뭐였죠? 또 하나가 이제 AMD였는데 AMD는 이슈가 됐어요. AMD는 실적은 부합했는데 1분기 가이던스가 계절적 비수기인지 정확히 컨콜링은 몰랐습니다만은 마치 인텔하고 비슷하게 1분기 가이던스가 원래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한 6, 7% 낮았거든요. 뭐 정확히 주가가 그 정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시간에서 빠지다가 보합 비슷하게 끝났고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은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발견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더 좋았거든요. 근데 매출의 거의 대부분 90%는 뭐가 나오냐면은 광고예요. 근데 광고가 약간 미스가요. 1%도 미스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차익 빌미를 갖고 있었다. AMD 빼놓고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 의원님께는 우리 이제 국내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도 뭐 FOMC 영향권에 좀 들어가서 뭐 차익 매물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건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FOMC 영향력이다라면 뭐 글로벌이 다 빠져야 되겠죠. 근데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일본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 뭐 중국 시장도 부양책 이후에 좀 견뎌주고 특히 이제 미국 대비 우리가 더 빠진다라고 보면 특별히 FOMC 때문에 우리가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뭐 논리적으로 성립이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우리가 FOMC 같은 경우 회의 결과는 저는 2023년 초반에 데자뷰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 월가하고 연준이 계속해서 엇갈린 시각을 보였거든요. 월가에서는 이미 그만 올려라. 이 정도면 그만 올려도 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놓고 계속 연준은 올리면서 서로 간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운 또 하나의 사례였는데 이제는 또 월가가 또 반대죠. 이 정도면 내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지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가 그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예측 자체를 하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준 의원들조차도 지금 금리를 내릴지 유지할지 결정 못 내렸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고 그들이 보고 있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지 희망적인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월가의 시각이 아니겠나. 자, 그러면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일단 지금 글로벌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어찌 됐던 글로벌 상황에서 빅테크들이든 무엇이 됐던 한 번은 쉬어간다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뭐 월가 그 뉴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기대감이 높았었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국내라든지 그쪽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왜 나타나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아니라 연말 연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4분기 실적은 연말이고요. 연초는 올해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이 이제 나온 기업들도 놓고 본다라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가이던스가 낮아졌고 실적이 안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반도체니 2차전지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52주 신저가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은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차이님 그 타이틀이 오후장 터닝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약세 흐름들이 오후에 뭔가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반전의 기회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런 약세 흐름 지속적으로 가고 또 FOMC 결과 나오면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이 이제 오후에 이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뒷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정강 후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뒷심이 좀 있을 때가 강한 장이고요. 뒷심이 없을 때가 약한 장인데 그렇죠. 지금은 전형적으로 전약 후 더약. 예, 전약 후 더약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강이라고 불리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쵸. 오히려 전 강이 됐대로 후 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량을 줄인다라면 오전에 좀 줄이고 오후에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후에 그나마 강한 섹터들 내에서 나름대로 조금 다음 날을 하루 넘기는 이런 스윙 전략이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시장 어렵네요. 답답하네요. 두 번째 이슈 보여주세요. 네. 주도주 없는 증시 결국은 이렇게 테마주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답인가? 이 문제 이제 차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결국 주도주는 이제 2차 전지와 뭐 반도체 쪽인데 계속 시속 게임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뭐 단타 트레이딩 혹은 순환매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뭐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항상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테마주를 따라간다라는 것들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측면, 시장의 활력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조차 없다라면 시장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그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와 수면 밑에 가라앉을 때가 있죠. 그분들이 수면 밑에 가라앉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이 갈 때고 지금처럼 그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대형주들이 못 갈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별히 지금 테마주에 올인했다라기보다는 항상 하는 만큼 하는데 대형주들이 이제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테마주의 이제 장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 좋으면. 단점은 여기에 특화되신 분들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저같이 이렇게 뚱뚱하고 묵직한 사람은 테마주 하라고 그러면 이 손가락이 느려가지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 지금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저처럼 뚱뚱하신 분들은 일단은 좀 쉬어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주도주 없는 그 테마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위원님? 일단 뭐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2월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2주만 지나면 또 설 명절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들어와 줘야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2월 말부터는 일단 기관부터는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인도라든지 중국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주요 투신사들이라든지 자산운용사들의 인사이동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운영 계획들이 나오는 게 2월 말부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금 집행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국민연금도 현재 지금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우리가 이제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월 말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설 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순응하게 된다라면 현재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들과 연계된 파생 매매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마무리되고 가이던스 나오면
새로운 주도주군들이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이고요. 김장렬 본부장님께는 요거 다음 보여드리면 질문이 이어져서 요거 보고 뭐 얘기할게요. 세 번째 보여주시면요. 네, 모두가 좋다는 반도체는 왜 이렇게 못 갈까? 왜냐하면 앞서 이제 뭐 테마주 순환매 장세 얘기하면서 제가 김장렬 본부장님께 이런 테마 장세, 순환매 장세 언제까지 가요? 어떤 테마가 좋아요? 이러면 답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결국 메인인 네. 반도체를 어떻게 보느냐. 네네. 이제 마침 다음에 이제 주제가 있어가지고요. 반도체는 지금 흔들리는 거는 뭐 건강한 뭐 없으신 분들은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네.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인텔, 그러니까 삼성, 그러니까 좋았던 거는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TSMC가 또 실적이 좋았죠. 이게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도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도 있거든요. 메모리가 1분기에 흑자 전환한다고 오늘 밝혔어요. 근데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애널리스트 그 정도는 다 기대하고 있어요. D램이 4분기 때 흑자였으니까 더 올라가면은 1분기 때 전체적 메모리는 흑자죠. 비메모리의 비메모리 적자가 큰데 이거가 어떻게 빨리 회복될 것이냐. 지난번에 4분기 미스났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비메모리. 근데 이거가 빨리 흑자 전환이나 아니면 의미 있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따라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은 1분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다가 인텔하고 AMD가 얘기한 1분기 비수기 영향, 그게 한 5%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정도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확 물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선택을 하겠죠. 삼성이냐 하이닉스나 보려면 그러면 비수기 영향이 적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고른다면 삼성 하이닉스 하이닉스인데 전체 분위기가 이런 상태에서는 애플 영향 뭐 분위기 하면은 주가가 바로 파지티브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잡더라도 지금부터 한 2월, 3월 사이에 좀 분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이 거기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탈락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말고 하이닉스랑 거기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 중심에서 저가 매수 요 정도만 적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나중에 바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각종 무슨 온디바이스 뭐 CXL 뭐 HBM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주가가 울트만이 왔다가 나가서 주가 빠진 게 아니고 허상이 빠지는 거예요. 그 미국보다 우리가 언더퍼폼하는 거는 그런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언더퍼폼을 많이 하는 거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못 잡아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상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는데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포커스를 좁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핵심 쪽에 집중하고 나머지 좀 잔잔한 이야기들은 사실 실체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좀 세게 얘기하셔서 그건 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셔서 조금 정말 그 부분은 차영주 소장님께서 주가 허상. 네? 주가가 많이 그것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방향은 그 사업이 맞는데.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 발 빼셨습니다.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이 지금 본부장님 얘기 안 한 그 반도체 섹터 가운데 그렇죠? 뭐 장비라든지 지금 얘기한 뭐 CXL이나 온디바이스 이런 쪽에 최근 움직임들 또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참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카테고리 반도체로서 이해를 하게 된다라면 시장이 지금 잘 혼란스럽게 보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뭉뚱그려 얘기하면. 예, 뭉뚱그려 얘기하면.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D램 이렇게 D램으로 퉁칠 수 없는 것이 D램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서버용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거와 HBM도 D램이죠. D램의 종류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김장윤 본부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HBM 하나만 집중하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GPU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얘는 계산밖에 못 해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막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좀 까먹죠. 그런 것에 옆에서 계속 1 더하기 1 해라, 1 더하기 1 해라고 알려주는 게 HBM이에요. 그래서 GPU가 들어가려면 HBM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뭐 지난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인공지능을 전공하시는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 있으면 그 관련된 주제에서 논문이 완성되기 전에 사업 분야가 더 빨리 진화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진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GPU와 HBM은 이건 없어서 못 파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CXR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기기들이 판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 휴대폰 바꾸는데 지금 2년밖에 안 지났는데 2년 정도 더 쓸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온디바이스가 오려면 얼마가 걸리죠? 2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HBM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온디바이스하고 CXL 같은 경우는 시간 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구분하신다라면 김전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드리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갤럭시 24라든지 XR기가 나온 그러한 쪽들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하고 예. 우리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HBM에 대한 그 부분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볼 수밖에 없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게 나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예. 쉬어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라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굳건하게 오르는 것이 3월 20일 기준으로 배당을 받거든요.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 5,600원 배당이니까 5% 배당 받을 수 있죠. 한미반도체도 아직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560원 배당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신다라면 우리가 의외로 수익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숨어있는 배당과 관련된 포인트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두 분의 전략이 모두 동일하게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테마성 가벼운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은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죠. 네. 예, 그런 게 이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은 HBM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HPSP 그런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 증명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네네.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두 가지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기대감으로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실적이 확인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네. 본다라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그걸 잘 이용하신다라면 오히려 좋은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장 체크 포인트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번째 저 PBR은 넘어가고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 많이 하셨고 우리가 시간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셔서요. 어떤 종목을 좀 볼 것인가 변동성 심한 장세, 예, 오장 반전주 혹은 이제 관심주 김장열 본부장님 기업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반도체 말고는 이런 약간 불투명하거나 약간 쉬어갈 때는 결국은 믿을 게 실적입니다. 실적 관련되는 그 섹터가 다른 것 중에서 한 두 가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L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S는 자회사가 많은 지주회사죠. 뭐 지주회사 아까 저 PBR 이렇게 얘기할 네네. 때도 하나에 속할 수 있는데 실적이 나와요. 저평가돼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자회사하고 또 다른 회사하고의 M&A는 아니더라도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숨은 잠재력이 있다. 그 자사주도 한 15% 이상이기 때문에 그 활용 가능성도 있어서 밸류에이션 와이즈 뭐 특별히 그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내려가기 전에 그 전 고점을 못 갔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 종목입니다. 더 작습니다. 아이패밀리 SC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단점은 이 회사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실적 전망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보다도 올해의 성장률이 꽤 높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제대로 반영되면은 지금 뭐 PER 밸류에이션으로서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화장품주로서는 그 정도면 굉장히 싼 상태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침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네. 꾸준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둘 다 실적이 받침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차영주 의원님은 오늘은 오후장 종목을 제시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오후, 오늘 내일 시장 전략 뭐 한 3, 40주만 짧게 압축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네. 지금 오히려 현금을 좀 가져가시는 것들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확실한 종목들이 이제 보인다라면 지금 이제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사시는 것은 문제가 없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내일부터 다음이죠. 다음 달 부분 나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 좀 보일 것 같고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신다라면 의외로 좋은 안정적인 1년 은행 이자는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오후장 전략 포인트 그리고 관심 기업 김장열 본부장님, 차영주 전문위원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